여행을 바라본다는 건 사진가로서는 항상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행을 꿈꾸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사진의 초창기부터 뭐 브레송 같은 거장들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늘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여행 사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여행 사진가가 아니고 사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브레송 같은 분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그분을 여행 사진가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사진도 그렇고 어떤 여행의 중심추가 가는 건 아니고 계속 제가 이제 보지 못했던 걸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저만 담을 수 있는 어떤 사진으로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제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또 보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원하게 되고 떠나기를 바라게 되는 게 저한테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책 제목은 바뀔지는 모르는데, 출판사에서 바꿀지는 모르는데 한 11월쯤 지금 나올 예정이고, 이건 이제 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진 철학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사진집을 출간했었는데 좀 더 이제 제가 글이나 그런 글을 통해서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려고, 제가 그런 생각하는 사진가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가능한 사진은 없다라는 제목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역시나 또 사진이 흔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카메라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또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를 쓰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 사진이 못 나오면 그 이제 탓을 렌즈와 카메라에 돌리는, 어떤 카메라에 자기가 찍을 수 있는 사진과 찍을 수 없는 사진의 경계를 두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사진은 없다라는 건, 사진가가 찍고자 한다면 찍을 수 없는 사진은 없다. 그것이 이제 제 그런 가장 간단한 명제예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근데 단순하게 뭐 말로만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 사진들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뭐 그런 에피소드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이제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기에 요즘 이제 사진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진이 많다는 건 사진을 많이들 찍으시다 보니까 약간 사진 공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세상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또 쉽게 찍으시고 생각 없이 찍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들이 원치 않는 사진들도 이제 찍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사진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좀 무례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너무 흔하고 너무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사진을 찍는 많은 분들이 상대 피사체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동물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사진을 얻기 위해서 상대의 기분이나 어떤 그런 거는 뭐 환경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다가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쨌든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예,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항상 사진가는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왜냐하면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가는 그 피사체에게 어찌 보면 빚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진을 허락해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단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이 됐든 풍경이 됐든, 그래서 항상 그 상대, 제 프레임 반대쪽에 있는 그 상대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완성된 자기 사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 사진을 높여야 되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그 피사체에게 다가갈 때는 항상 낮은 자세로 저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이 되어준 그 피사체를 이제 위하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사진을 했고요. 제가 처음 어릴 때 이제 외국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온두라스라는 중남미의 작은 나라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는 사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릴 때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재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원래 그림이 그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과를 정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을 한번 그래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에 미술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림 실력이 유치원생보다 못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그리다 보니까 이 막 정물화 그리고 막 이러는데 예, 저는 다 심혈을 기울여 그렸지만 도저히 너무 실력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뭐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러나? 그래서 C는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학기 하고 나니까 근데 제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때 한 학기 미술 전공할 때 흑백 필름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직접 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2학기 때 사진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제 인생사에 되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아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뭐 있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뭐 군대도 다녀오고 뭐 이런저런 뭐 또 다른 외도도 하고 하다가 2007년에서 또 9년까지는 광고회사에서 PD로 일도 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막 거쳤는데 2009년 정도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진을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외국으로 여행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사진을 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재작년에 이제 제가 지구조각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집을 3권 출간하기도 했고요. 그 지구조각이라는 건 제가 이제 세계 각각의 도시와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담으면서 그런 제가 담는 이 사진들을 지구의 조각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조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집을 내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외국에서 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여행 사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항상 고쳐줘요. 그래서 저는 여행 사진가가 아니고 여행을 하는 사진가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말장난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많은 포토 에세이가 나오고 막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면서 글을 쓰시고 또 거기 가는 길에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과 다르게 사진만 찍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여행자와 사진가는 달라요. 여행법이. 예, 여행을 여러분들이 갈 때는 여러분들은 여행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냥 좋은 게 보이니까 또 그걸 사진으로 찍잖아요. 근데 사진가는 그렇지 않아요. 사진가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행자와 사진가가 왜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제가 늘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가는 영혼을 위해 순간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나가는지도 모르지만 하와이의 이런 와이키키의 노을 사진이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거기 여행을 간 사람이라면은 그 장면을 즐기면서 이 경험을 딱,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뭐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이 순간을 간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여행법이에요. 거기서 막 사진을 막 굳이 이렇게 찍는 것보다. 하지만은 사진가는 그렇지 않아요. 사진가는 어떤 절정의 순간, 그 어느 한 순간,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뭔가 그거를 막 받아들이고 막 감동하고 이러고 있으면 사진으로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포기하는 것은 영원으로 남기기 위해서, 영원으로 남긴다는 건 사진으로서 남기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그 순간을 포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가의 여행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행자 달리 이제 사진가로서 어느 도시를 가게 되면, 뭐 도시가 됐던 어떤 곳을 가게 되면 이제 무엇을 먼저 하는가,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와 리듬을 맞춘다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디를 일단 가면은 무조건 굉장히 많이 걷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거리 사진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쉽게 생각을 하시자면 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딱 이제 그런 딱 느낌이에요. 항상 이제 거리를 많이 걸으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거리를 항상 어딘가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많이 걷죠. 무조건 많이 걸어요. 많이 계속 걷는데, 근데 첫날부터 사진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 가시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물결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막 이렇게 2호선 타고 1호선 타고 막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듬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지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전철에서 내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망설임 없이 그 플로우를 따라서 싹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딱 왔다라고 한다면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그걸 따라가지 못하겠죠. 같은 경우로 인도 같은 데를 갔을 때 막 거기서 보시면은 막 차가 엄청 쌩쌩 달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용기 있게 그냥 휙휙 지나요. 길을 막 지나는데 예,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리듬인 거죠. 그 사람들의 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막 지나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를 처음 와봤을 때는 어떻게 건너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 여기서 이 리듬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떤 도시든지 간에 그 도시에 어떤 템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리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리듬에 발을 맞추는 노력을 해요. 항상. 좋은 사진이라는 거는 그 도시의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와 보조를 맞췄을 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행위를 그런 걸어가면서 사람들과의 리듬을 맞추는 행위를 먼저 합니다. 그럼 이제 리듬을 맞춘 다음에 그러면서 또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사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즘 디지털 세상이 오면서 사진에 어떻게 보면 공예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굉장히 쉽게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누구나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건 생각 없이 찍는 사진은 공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즘 디지털 사진 세상과 함께 사진이 너무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막 찍어요.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 찍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아요. 오히려 최소 한도만 찍거든요. 제가 딱 어느 순간을 발견했을 때 이 순간이 맞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만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찍을 준비는 되어 있지만 막 이거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일단 누르고 일단 찍고 보자 하는 식으로 찍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가?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늘 생각하는 다른 또 이야기인 사진가로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 카메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 앞에 있는 자기가 사진으로 찍는 피사체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게 되면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서울 도시에서 봐도 자기가 그냥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서 앞에 있는 피사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아프리카나 이런 인도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은 막 자기가 찍고 싶다고 해서 어떤 예의나 이런 걸 갖추지 않고 무작정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는 꼭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런 동물이나 그런 앞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어떤 벚꽃놀이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사진 찍어야 된다며 비키라고 한다든지 앵글 해친다고 이런 분들이 종종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예요. 사진가는 어떤 곳을 갔을 때 그 곳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리듬에서 거기서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거기서 영향을 끼치면 안 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불편함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사진을 찍고자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얘기한 그런 풍경 같은 경우에도 그럼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서 마지막에 찍어야지 자기가 먼저 찍는다고 사람들을 비키라고 하거나 어떤 명령을 하거나 그런 거는 사진가로서의 실격인 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피사체에 대한 존중에서 계속 시작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뿐 아니라 근데 이제 생각 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그냥 찍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찍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요즘 이제 길가에 나갔을 때 모르는 사람이 막 길가에서 막 사진 찍고 있으면은 경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대체 뭘 찍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막 찍는 사진을 통해서 대체 뭘 하려고 하나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순간에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하는 그 장면을 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든지 무조건 가서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찍게 되면 그 사진들을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좋은 사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사진이고, 그리고 그런 사진은 결국에 사진에는 사진가의 마음이 투영되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항상 사진을 찍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자신이 바라보는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의 이런 장면들에 대한 어떤 존중, 경의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예,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진가는 자기 사진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바라볼 때는 자기 사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사진을 높여야 하지만, 이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는, 이 순간에서는, 이 피사체들 앞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아래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진을 허락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진을 찍다 보면, 특히나 이제 뭐 길가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많은 분들이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제가 지금 얘기한 사진 공예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진가 중에 한 명인 윌리 로니스라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일화가 있었어요. 그분의 일화가 뭐였냐면, 그분은 이제 프랑스 사진가인데 2차 대전 끝나고 파리의 기차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였던 병사들이 돌아와서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리면서 자기가 포로였을 때 자기를 돌봐준 간호사와 포옹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고 이 윌리 로니스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딱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둘의 사이엔 지금 사랑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윌리 로니스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이 남자는 분명히 집에 가족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 이 가정이 파탄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상상일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 로니스라는 이 작가는 그 사진을 30년 동안 공개를 안 해요. 30년 동안 공개 안 하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이 사진을 공개해도 이제 가족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때 공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꼭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 찍힌 사람이 꼭 좋아할 거란 법은 없지만, 자기가 그런 찍은 사진에 대해서, 자기 사진에 찍힌 피사체에 대해서 그만큼이라도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사진이 나왔을 때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사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건, 저는 어쨌든 여행자는 아니지만 이런 세상에 다양한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진가로서는 어쨌든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진이라는 거는 또 많은 분들이 사진이라는 걸 진짜를 찍는다, 눈앞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진은 본인이 보는 대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보는 것과 본인이 보는 건 달라요. 같은 장면을 본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지고 그대로인 걸 담는다기보다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본 것을 어떻게 담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이 마침 딱 나왔으니까 이 사진 얘기도 잠깐 할게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말라위의 버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이제 원래 이런 버스는 말라위에 있는 그런 일반인들이 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통근 버스 같은 건데, 제가 이제 그때 비자 문제가 생겨서 어디를 가야 되는 바람에 이 버스를 타고 이제 유일한 외국인으로 타가지고 한 4시간 넘게 이걸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좀 튀다 보니까 하도 어디 가도 좀 주목을 받는 얼굴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여기 있을 때 어떤 좀 불편함이라고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근데 4시간을 넘게 가면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분들의, 저는 이제 유명한 장소를 가는 것보다는 이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는 어떤 삶의 현장이니까, 거기서 제가 막 이런 데 탔다라고 해서 막 카메라를 들고 막 신나게 막 찍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유일하게 찍은 한 장이에요.
이 유일하게 찍은 한 장, 제가 딱 생각했던 어느 한순간, 카메라는 계속 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 한순간을 찾아서 그때만 찍으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은 차후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11월에 제 책이 나오면 한번 그때 봐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사진들을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 전에 하신 작가분이 굉장히 전에 하셔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머님과의 막 그런 여행의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여행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즐기고, 예, 그분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뿐만이 아니라 또 본인과 이제 어머님의 그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잖아요. 그게 여행자의 올바른 여행법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은 이렇게 강연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제가 사진가로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진으로서만 제가 그 느낀 감동을 전달해 드리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본 지구의 조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